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주도 어김없이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저를 목 빠지게, 물론 목 빠지시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저를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유익하고 재미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겁고 전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일주일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유튜브 볼 때라도 웃으시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를 해온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주중에 공유드린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리를 해서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리본 올려놨으니까 오늘 최종픽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분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영상 텐션 올려서 쭉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던데 어차피 시청하실 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골 때리는 TV 채널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스턴 대 토트넘. 자, 일단 이 경기가 승무패 중에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에스턴이 경기력적으로 토트넘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현재 수비 능력이 거의 개판인 상황에서 지난 크리스탈과의 경기에서 주전 3백 자원인 랑글레 선수가 어깨를 붙잡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3백 구성에 아마 메이슨 감독님께서 탈모가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에릭 다이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한다면 이 경기는 에라이 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자적인 측면에서도 에스턴은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측면 윙어 레온 베일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는 에스턴이라는 점, 그리고 에스턴이 홈 경기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경기는 에스턴 사이드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다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승무패 중에 선택을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토트넘도 최근에 수비는 불안하지만 공격적으로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 정확도와 공중볼 경합 능력이 에스턴보다 높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으로는 에스턴에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헤딩골만 16골을 기록 중인 토트넘이기 때문에 뜬금포 해리케인 맞바꿀로 승리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에스턴이 홈에서 토트넘만 만나면 패배를 했던 상성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과 양팀 모두 컵 경기 진출을 위한 동기부여가 크기 때문에 어떤 판이 나올지 까봐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에스턴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첼시 대 노팅엄. 자, 지난주에 제가 첼시 경기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다가 1대3으로 첼시가 승리를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죠. 하지만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첼시의 경기력이 1대3 대승을 거둘 만큼 좋은 경기력이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승부가 나왔어야 되는 경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선수들 이름빨에 비해서 수준 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투어를 온다면 아마 K리그 올스타에도 두드려 맞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원정 노팅엄이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무려 41실점으로 레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공동 실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가 있는 노팅엄이라고 하더라도 첼시 원정에서 승리까지 하는 이변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까지 합쳐서 8경기 동안 2득점 이상을 한 적이 없는 골 결정력 쓰레기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바로 전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다득점 승리를 했다라는 점과 첼시는 이번 시즌 페널티킥을 내준 적이 없지만 노팅엄의 경우는 이번 시즌 페널티킥을 9번이나 허용을 했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꾸역승이라도 첼시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노팅엄이 역습을 활용한 공격을 펼치는 팀으로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라면 승점 1점도 간절한 상황이라서 첼시가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하겠지만 특유의
골 결정력 고자의 능력이 펼쳐진다면 노팅엄의 효율성 있는 역습 한 방에 첼시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팀 모두 주축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많기 때문에 의외의 난타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27회차에서 단통으로 선택을 했다가 첼시한테 뒤통수를 맞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첼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본머스. 자, 양팀 모두 역습을 활용한 공격을 자주 보여주는 팀으로 같은 성향의 전술을 보여주는 팀들의 대결이라면 좀 더 그 전술에 특화된 팀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더 역습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기당 패스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근소하지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카엘 올리스, 에베레치 에제 선수가 호지슨 감독님이 온 뒤로 좀 더 자유로운 플레이를 부여받아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팀 본머스의 경우는 이제 사실상 강등권에서 탈출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았던 경기력에 좀 힘이 빠질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축 미들 자원인 타베르니에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공격 자원인 모레 선수 또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도 분명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타베르니에 선수 없이도 본머스가 리즈와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득점력에는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리즈와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적인 능력에서 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5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풀럼. 자, 사우스햄튼은 이제 짐을 싸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점 24점으로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고 남은 경기가 브라이턴과 리버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 확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들도 지금 2부 리그 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어느 팀으로 이적을 가야 되나 잡생각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주축 수비 자원들인 로맹 페라우, 벨라 코찹, 살리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로맹 페라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본머스 경기 이후에 뉴캐슬의 3실점, 노팅엄의 4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지금 사실상 승리를 하기 위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은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비 생각 안 하고 공격만을 위한 경기를 한다 말씀드리면 이번 주 경기였죠. 레스터 시티 생각나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풀럼이 지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5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사우스햄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풀럼이 굉장히 역습을 이용한 공격이 너무 좋았고 윌리안 선수와 톰 케어니어 선수의 활약이 거의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풀럼의 에이스 주전 공격 자원 대갈박 장인 미트로비치 선수가 돌아온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뭐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맨시티와의 경기를 치렀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다음 주에 2차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주축 자원들의 로테이션으로 체력 관리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갔죠. 사실상 바르셀로나가 우승한다고 봐도 되고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3위까지 처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원정 헤타페라는 점,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만큼은 헤타페를 상대로 무승부도 한 적 없이 10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만한 경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헤타페에서 그나마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선수는 에네스 위날 선수인데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변이라면 뭐 무승부 정도겠지만 홈에서 헤타페를 상대로 맞대결 10연승 중인 레알 마드리드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9번 경기 RC 셀타 대 발렌시아. 자, 우선 양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발렌시아가 RC 셀타를 상대로 4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성상 발렌시아가 우세하다라는 점인데 이번 시즌 발렌시아만큼은 믿을 수가 없다. 특히나 원정 발렌시아는 더더욱 쓰레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대결 4연승 중이라고 한들 발렌시아 승은 선택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강인 선수를 매몰차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이강인 선수 엄청나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왜 이강인 선수 내보냈냐면서 지들끼리 난리 연병을 떨고 있는 꼬락서니가 가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새끼들은 강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 17인데 빨리 강등이나 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잠깐 딴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에서만큼은 득점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자원의 카바니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슈고 드로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실셀타는 주축 수비 자원인 하비겔런과 조세바이두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과 최근 5경기 동안 득점이 단 2득점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받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실셀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10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웨스트햄. 자, 일단 웨스트햄이 오늘 새벽 알크마르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랜드포에 비해 체력적으로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좀 수준이 낮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알크마르 원정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과 사실상 그 이후 리그 경기들이 리즈나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권 탈출은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리그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발은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브랜드퍼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1대 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점과 현재 승점 50점으로 남은 경기 토트넘, 맨시티, 풀럼 쉽지 않은 경기들이긴 하지만 컵 진출권 동기부여도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 팀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 브랜드퍼는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다 하면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체력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동기부여적으로나 브랜드퍼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브랜드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엘체 대 AT 마드리드. 자, 엘체 대 AT 마드리드. 그냥 생각만 해도 엘체 패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이 경기 이변을 생각해서 무승부 받쳐간다고 하면 아마 저한테 쌍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엘체는 강등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도 없기 때문에 선수들도 개처럼 달려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처럼 달려들다가는 오히려 퇴장만 당하겠죠. 엘체가 이번 시즌 벌써 12번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면 매너라도 줘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반대로 H 마드리드의 경우는 최근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경기 동안 마요르카, 바야돌리, 카디스를 상대로 무려 13득점을 기록을 했죠. 한마디로 예전에 그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이 장동건한테 했던 명대사가 있죠. 한 번 팰 때 확실하게 조져놔야 다시는 쳐다도 못 본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H 마드리드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팀 중에 약팀 엘체를 상대로 뭔가 봐주는 경기를 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리그 2위로 레알 마드리드를 제쳤기 때문에 준우승에 대한 동기부여도 역시 강력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경기는 뭐 많은 말 없이 엘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에스파뇰이 리그 19위로 강등권에 처져 있지만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는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기 상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주축 자원의 이탈이 없는 상황으로 맞붙는다면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 그 두 경기에서 모두 퇴장자가 나오면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으로서는 분명 선수들한테 "야, 이번에는 퇴장 좀 당하지 마라." 분명히 언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승점 82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에스파뇰 원정을 가면서 아마 여행 가방을 챙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에스파뇰을 빨리 이겨버리고 우승을 확정짓고 바로 여자친구랑 놀러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딱히 이변을 생각하지 않고 에스파뇰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